이 털이 굵거나 밀도가 많거나 색이 진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통증이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담 리투 클리닉 김재림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모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좀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날이 점점 풀리면서 면도나 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늘고 있는 것 같아서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모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이 가장 먼저 여쭤보시는 질문들이 왁싱과 레이저 제모의 차이가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먼저 왁싱 같은 경우는 피부에 말 그대로 왁스를 바른 다음에 이 왁스를 떼면서 털을 뽑아버리는 이런 원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털을 다 뽑아버리면 장점은 일시적이지만 굉장히 깨끗하게 모든 털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 일시적인 것 때문에 다시 털이 자랄 때마다 왁싱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이거를 계속 지속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고요. 또 하나는 털을 뽑는 과정에서 미세한 상처가 생긴다던가 다시 털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방향이 위쪽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자라나는 인그로운 헤어,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제모 같은 경우는 그것과 다르게 털이 자라나는 그 모근 자체를 파괴시켜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털이 똑같이 굵게 자라나는 이런 일들은 없는, 좀 더 호흡이 긴, 유지가 긴 그런 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왁싱에서 발생했던 인그로운 헤어라던가 이런 문제는 다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런 장점이 있고, 물론 레이저 제모도 모낭에 열을 가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낭염 같은 것이 올라올 수는 있지만 이는 적절한 케어를 한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털이 어떻게 보면 검정색이고 그 안에 멜라닌이란 색소가 있게 되는데, 그 검정색과 멜라닌을 목표로 하는 레이저를 쏘아서 그 멜라닌을 타겟해서 쏘게 되면 털이 자라나는 모근이 파괴되는 그 과정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피부의 털들을 점점 줄여나가는 이러한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레이저가 쉽게 말하면 이 색소를 목표로 하는 레이저를 쏘아서 정상적인 피부에는 상처를 최대한 줄이고 털만 계속 줄여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반복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모 같은 경우는 이제 털의 굵기와 밀도 그리고 색의 진한 정도에 따라서 레이저 회차가 변수가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서 털이 굉장히 가늘고 털이 별로 없다라는 분들은 1, 2회차 또는 2, 3회차만 해도 좋아지기는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부위에 따라 다르고 털의 굵기에 따라 다르지만 5회 이상 또는 길게는 10회 이상까지도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제모를 할 때에는 보통 시술 주기를 약 4주간으로 잡게 되는데, 한 번 시술을 하고 약 한 달 뒤에 또 이어서 두 번째 시술을 하고 또 이어서 세 번째 시술을 하는 이러한 형태로 시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시술을 진행을 해 나가다 보면 1, 2회차 또는 2, 3회차 정도만 지나가도 털이 가늘어지고 또 듬성듬성 나게 되고 밀도 자체가 줄어드는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어서 면도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3회차 정도까지만 잘 따라오면 호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채모라던가 겨드랑이라던가 다리 이런 것들은 털의 굵기와 밀도에 따라 영향이 있지만 역시 약 5회 또는 길게는 10회까지도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공식적으로는 레이저 제모는 영구 제모는 아니고 영구 감모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제모를 반복해서 정말 끈매끈하게 털이 다 없어졌다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계속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 스멀스멀 털이 다시 조금씩 자라나게 됩니다. 이 이유는 레이저를 통해서 모근 자체는 파괴시켰지만 이 피부 안에 줄기세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상처를 입어도 새로 재생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세포들이 모낭부터 모근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털을 다시 만들어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점진적으로는 수염이 다시 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어느 정도 제모가 다 되고 깨끗해졌다라고 하면 그것이 조금 자라날 때마다 그것이 3개월이 됐든 4, 5개월이 됐든 띄엄띄엄 레이저를 해주거나 하면 훨씬 오래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겨드랑이 제모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인데요. 충분한 회차가 지나서 예를 들어 5회차 내지 6회차 정도가 지나가서 제모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 뒤에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2, 3개월마다 한 번씩만 좀 해줘도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모를 하시려고 할 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은 수염을 좀 불편해서 없애고 싶은데 완전히 평생 없어지면 안 되는데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걱정이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유지가 되고 우리가 그걸 좀 더 오래오래 계속 제모된 상태로 가져가고 싶다면 충분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띄엄띄엄 좀 이어가면 훨씬 쉽게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처음 제모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준비할 게 딱 한 가지 있는데요. 약간 마음의 준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모를 하면 통증이 좀 있어요. 뭐 어떠한 형태든 뭐 왁싱이든 뭐든 다 통증이 조금씩 있지만 제모 역시 레이저를 쏴서 이 피부에 털을 타고 에너지가 들어가서 팍 하고 열이 전달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털이 굵거나 밀도가 많거나 색이 진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통증이 상당합니다. 쉬운 예로 남자분들도 수염 같은 경우 보면 되게 밀도가 빽빽하고 굵고 임꺽정 수염 같은 그런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원래부터 수염이 좀 듬성듬성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임꺽정 같은 이런 수염을 가진 분들 같은 경우는 첫 회차는 상당히 아픕니다. 어떤 느낌이냐, 뜨거운 바늘로 찌르고 그 안에서 바늘이 한 번 더 이렇게 쫙 펼쳐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꽤 통증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마취 크림을 바르고 필요한 경우에는 뭐 수면 마취를 통해서 도와드릴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약간의 통증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는 게 필요하겠고, 반대로 수염 자체가 원래 많이 안 나거나 또 부위에 따라서 통증이 덜한 곳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겨드랑이 같은 경우는 털 자체가 너무 굵지 않으면 생각보다 통증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준비할 거는 제가 볼 땐 마음의 준비, 약간의 통증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현실적으로 좀 중요한 거는 이제 레이저가 피부에 있는 털을 타고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털이 없으면 제모가 안 되겠죠. 그래서 제모를 하기 직전에 뭐 왁싱을 했다, 당연히 제모의 효과가 없게 되고요. 제모의 효과를 적절하게 이끌어내려고 한다면 피부 밖으로 나와 있는 털의 길이가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모를 하기 전날에 면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나치게 털이 자라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뭐 그날 저녁에 올 거면 전날에 하고도 이미 좀 많이 자라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당일에 하고 오시는 경우도 생기는데, 원칙적으로는 당일에 면도를 하게 되면 피부에 연하게 스크래치와 상처가 미세하게 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레이저가 들어가는 것이 꼭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 또는 이틀 전 정도에 면도를 하고 쉐이빙을 한 후에 오셔서 이제 레이저 제모를 받는 것이 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거를 하지 못하고 왔다 라고 할 경우에는 병원에서 보통 쉐이빙을 할 수 있도록 쉐이빙 칼을 드리거나 또는 너무 길지 않으면 그 위에 그냥 레이저 제모를 하기도 합니다. 제모를 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준비사항으로는요, 레이저 제모를 하게 되면 역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피부에 있는 털을 타고 에너지가 들어가서 이 안에 자극이 주어지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뭐 모낭염이 올라온다던가 약간의 트러블이 올라온다던가 약간 울긋불긋하다던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제모를 하고 나서 바로 그날부터 너무 중요한 일정이 있다거나 하루 이틀 뒤부터 너무 중요한 일정이 있다면 약간의 일정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게 올라온다고 해서 뭐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다라는 건 아니지만 뭐 기왕이면 혹시 모르기 때문에 첫 회차라고 하면 약간의 준비 정도는 하시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의를 해야 되거나 뭐 안 되는 분이나 이런 거는 사실 특별한 건 없는데, 제모를 하면 검정색 또는 멜라닌 이러한 세포를 타겟팅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반대로 생각해 보면 피부가 너무 어둡거나 태닝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색소 자체가 제모 레이저를 흡수해서 하얘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태닝을 했다 또는 피부가 너무 어둡다 라고 하면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닝한 분들 같은 경우는 태닝을 한 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제모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낮춰서 하거나 그게 지나간 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을 다시 조절할 수도 있고 또는 제모의 효과가 좀 낮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수염이 굉장히 두껍거나 채모가 굉장히 두꺼운 분들은 그 부분에 약간의 염증, 일시적인 모낭염 증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고라던가 약이라던가 또는 적절한 후관리를 통해서 좀 케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모 시술도 레이저를 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레이저 시술을 하고 나서 3일에서 7일 정도는 또는 하다못해 당일이라도 음주나 사우나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 너무 강한 햇빛, 피부에 직접적인 자극이 되는 것들은 좀 피해주는 그런 일정 조절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모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알려드려 보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